인코텀즈 2020, 인코텀즈 2020에 대해서 뒷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제무역 환경에서 어떠한 언어를 하나 말하게 되더라도 그것들이 상대방에서 다른 식으로 해석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법체계와 상관습 그리고 언어가 상이한 국제 간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수출자 그리고 수입자들은 이러한 마찰이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출자의 의무 그리고 수입자의 의무를 잘 정해놓고 무역 거래를 하기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형화시킨 정형거래 조건이라는 것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정형거래 조건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소개드릴 인코텀즈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코텀즈 2020 버전이 가장 최신 버전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인코텀즈 2020은 국제상업회의소 ICC에서 만들어진 무역 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인코텀즈 2020에 관련해서 본격적인 소개를 드리기에 앞서서 인코텀즈 2020에서 관련된 내용, 질문들에 대해서 조금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무조건 인코텀즈를 사용을 해야 되는가? 수출입 무역 계약을 했을 때 무조건 이 정형거래 조건이 인코텀즈를 사용해야만 하는가? 라는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무역 거래에서는 대부분 이 인코텀즈에 존재하는 조건들로 무역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실무상 인코텀즈의 조건들의 내용에 무조건 엄밀하게 맞춰서 무역 거래를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국제상업회의소 ICC에서 만들어진 인코텀즈 같은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가격 조건이라든지 운송 조건으로만 사용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것들을 정확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법적인 안정성이 조금 부여가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인코텀즈를 정확하게 맞춰서 사용을 하는 것이 무조건 의무는 아니다 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인코텀즈만 잘 해놓는다면, 잘 정해놓는다면 무역계약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인코텀즈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의 의무 그리고 매수인의 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은 규칙은 맞습니다만 매매 대금이나 그 지급 방법에 관련해서는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 위반의 효과를 다루고 있지도 않고요.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법의 강행 규정이 우선 적용이 된다는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무역 말고 전자상거래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인코텀즈의 활용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활용 가치가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인코텀즈라는 부분들이 이 전자상거래 수출입, 특히 B2C 거래 같은 경우에 이 인코텀즈가 명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쇼핑몰 내 수출자, 수입자,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의무 부담에 관련해서 이러한 인코텀즈의 개념을 알아놓으시면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인코텀즈의 규칙은 11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7가지 규칙에 대해서는 이전 강의를 통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오늘은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해서 사용 가능한 규칙인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셀러스 오블리게이션이라고 해서 매도인의 의무, 수출자의 의무에 관련된 부분이 연두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파란색 부분은 바이어, 매수인 그리고 수입자의 의무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어디까지의 의무를 다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매수인의 의무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그림으로써 표시가 되어 있는 건데요. 느낌표 되어 있는 곳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트랜스퍼 오브 리스크라고 해서 위험의 이전 관련된 부분인데요. 위험의 이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끝나는 지점에서 위험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가지 규칙, C로 시작하는 규칙과 같은 경우에는 위험의 이전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매도인의 이제 비용 부담이라든지 이런 의무들과는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해서 사용 가능한 규칙인 4가지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FAS, Free Alongside Ship
이라는 규칙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측 인도 조건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선측 인도 조건은 사실 실무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규칙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선측에서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컨테이너 화물에서는 이러한 개념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지정선박 선측에 둔다, 수출 이제 그 선적지에서 지정선박 선측에 둔다라는 개념을 보았을 때는 1차 산물, 벌크 화물 같은 경우에 이 FAS 조건이 많이 활용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이 F 조건과 C 조건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통관 의무가, 매도인이 수출 통관 의무가, 매수인이 수입 통관 의무가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규칙인 FOB, 프리 온보드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 온보드 같은 경우에는 선적항에서 지정선박 본선에 적재가 되면 매도인의 의무가 끝나게 되는 그런 규칙을 말하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정형거래 조건에서 이 FOB 조건부터 이 정형거래 조건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장 유명한 규칙이고, 설령 현대 무역 환경이 복합운송 체계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해상운송에서만 사용 가능한 규칙인 FOB 조건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인코텀즈라는 것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그 내용에 따라서 무조건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FOB 조건은 아직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규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도인의 의무가 지정선박 본선에 적재됐을 때 인도, 그리고 위험, 그리고 비용의 분기가 FOB 조건에서는 끝나게 되는데요. 그 뒤에 설명을 드린 CFR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인도의 의무, 위험의 이전 자체는 지정선박 본선에 적재가 되는 것은 FOB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에겐 추가적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이 이 CFR 조건입니다. 그래서 코스트 앤 프레이트라고 해서 운송비를 매도인이 부담하게 되는 조건이다 라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OB에서 운송비를 부담하게 되는 계약이 CFR, 거기에서 보험계약까지 추가적으로 부보를 해야 되는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는 것이 이 CIF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CIF 조건 같은 경우는 운송계약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의 체결 의무도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전 강의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CIP 조건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보험계약에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체결 의무가 있다라는 부분은 CIP 그리고 CIF 조건이 동일하지만 최소 담보 조건을 해야 된다라는 CIF 조건과 최대 담보 조건을 해야 된다라는 CIP 조건의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즉, 이 CIF 조건 같은 경우에는 최소 담보 조건인 ICCC 또는 FPA 조건에 따라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에서 사용 가능한 규칙인 4가지 인코텀즈 규칙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